빨리 리그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물론 좀 무섭긴 해. 이번에 리그 재개되면 좀 무섭긴 해요. 기대 반 걱정 반 약간 그런 느낌인데 빨리 했으면 좋겠고. 오늘 느바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적중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솔직히 틀린 게 주력 부주력에 하나씩 깍둑 들어가 있네. 개인적으로 뭐 레이커스 경기는 좀 후반전에 좀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AD 관련 그것도 있었고, 포틀랜드를 이제 필라랑 주력을 엮어서 부러졌는데, 포틀은 제가 좀 안일하게 좀 했던 것 같아 솔직히.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댈러스의 상황상 포틀 쪽을 볼 수가 있었는데 보면서 조금 그렇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둘 다 백투백인데 포틀 원정 백투백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믿은 게 조금 바보였다. 어차피 기준점도 낮은데 포틀은 릴라드 쌓이면서 터져야 이기잖아요. 그래서 오바만 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경기를 그냥 버리더라고요. 포틀랜드가 내일 휴스턴전 잡으려고 오늘 그냥 버렸어. 그래가지고 볼 것도 없이 그냥 가비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거 말고 차라리 다른 거 건드렸어야 됐을 텐데. 그봐 요즘 잘 맞추고 있어요. 잘 맞추고 있어. 분석도 잘 되고. 오늘 딱 세게 틀려. 딱 세게. 보스턴은 뭐 일반승 봤으니까 솔직히 안 건든다는 마인드였고, 세크 언더 봤다가 오버로 바꾼 거 마지막에 다비언 미첼 빠져가지고 그거랑 뭐 레이커스 오버 포틀 프렌 요거 딱 세 개 틀렸어. 나머지 다 맞췄고. 근데 하필 그게 주력 부주력 들어가 있어. 그리고 포틀랜드는 제가 너무 아쉽더라고. 분석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 그건 진짜 분석이 너무 아쉬웠어. 좀 잘할 더 오바만 보고 넘어갈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명상 좀 할 걸. 집중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주력으로 와가지고 하필 필라 공짜 잘 봐놓고 너무 아쉽네. 리그 아마 쓰나미 많이 날걸요 꾸시님. 리그에서 막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시면은 되게 위험해. 차라리 느바가 나아요. 리그 엄청 쓰나미 엄청 터지고, 제가 볼 때는 쓰나미 엄청 날 것 같아. 제가 어렵다고 해서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 월드컵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대된다고 막 하셨는데 제가 걱정된다고 계속 그랬는데 진짜 쓰나미 역대급으로 많이 났잖아. 어쨌든 각설하고 6시 한다 했으니까 6시 3분이네. 뜬금없지만 가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 대 모로코 월드컵 먼저 가겠습니다. 3, 4위전. 크로아티아는 이번 대회 그래도 좀 축복받은 팀이에요. 부상자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뭐 계속해서 뛰고 있고요.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누수가 있었고 그게 이제 프랑스전에 조금 영향이 있으면서 패배를 했는데, 뭐 로망 사이스나 뭐 마즈라위, 아구에르드 수비가 좋은 팀인데 수비가 지금 몸 상태가 다 안 좋아. 그래서 뭐 사이스, 마즈라위, 아구에르드 이 3명 다 출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두 팀 다 이제 4강에서 뭐 높은 아르헨티나랑 프랑스라는 높은 벽, 무득점으로 떨어졌어요. 무득점으로. 물론 오늘 경기 3, 4위전 사실 뭐 약간 이벤트 매치긴 한데 욕심은 있을 거예요. 모로코가 언제 4강 오겠습니까? 크로아티아도 모드리치 마지막 경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점에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공격수들이 많이 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4강전에 골을 두 팀 다 못 넣었으니까. 이런 점 봐서 다득점 보겠습니다. 모로코도 수비 쪽에 누수자들이 있고 둘 다 솔직히 공격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사실 뭐 공격이 아예 안 되는 팀도 아니고, 크로아티아도 분명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고 모로코도 전방에서 믿을 만하다고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또 한 방이 있는 팀이고 다득점으로 갈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느바로 넘어가서 LA 클리퍼스 대 왁싱턴인데, 일단 클리퍼스 같은 경우 역시나 관리, 직전 경기에 뭐 폴 조지 레너드 피닉스 전에 다 빼고 그냥 가비지가 났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2위차 주바치까지 빠졌어요.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빅맨진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바치가 빠지면은
윙으로 이제 게임하는 팀이잖아요. 클리퍼스가. 승패는 굳이 보면 크로아티아. 굳이 보면 크로아티아. 그런 팀인데 주바치가 빠져가지고 빅맨이 없어. 할텐스테인 나갔잖아요. 뭐 모제스 바라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스몰 라인업을 좀 오랜 시간 돌릴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면 포르징기스의 높이가 분명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핸디캡에 있어서는 이거는 사이즈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승패로 접근했을 때. 근데 레지 잭슨 걸려있는 것도 그렇고 폴 조지도 걸려있잖아. 뭐 레너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지가 만약에 빠지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라인을 볼 수가 없어.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리고 브래들리 빌 걸려있고 나와주고 빠지고 막 또 혹은 또 빠지고 이런 그림으로 가면 경기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솔직히 다 나와도 주바치 빠진 거 하나만으로 놓고, 물론 클리퍼스가 윙 자원 많아서 스몰 라인업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긴 해요. 바툼도 있고 뭐 코빙턴 있고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주바치가 빠진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저는 이거 일반승 정도만 보고요. 솔직히 안 갑니다. 똥밴데 이 정도 사이즈면 안 가는데 어쨌든 일반승 정도만 보고 다득점 볼게요. 다득점도 어쨌든 클리퍼스 야투가 하나씩 안 들어가면은 뭐 답도 없는 팀이고 한데, 그리고 사이즈도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 이거 빌이 빠져버리면은 포르징기스 쿠즈마가 많이 해줘야 되는데, 클리퍼스가 인사이드가 약한 팀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 모리스 있고 레노드 있고 하잖아. 그래서 완전 저득점으로 갈 수도 있어. 이게 뭐 GTD를 확인하지 않고는 빌이랑 뭐 굵직굵직한 애들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데, 저는 일단 다득점 쪽 좀 이렇게 높지도 않고 뭐 빌 정도 나와주고 뭐 레지슨 폴 조지 또 좀 출전하기를 바라면서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샌안토니오 대 마이애미. 보이나 화면상으로? 잠시만요. 가려버리네. 오케이. 이거 마이애미 GTD예요. 아니 뭐 이거 진짜 뭐 장난질 하나요 마이애미는? 아니 원래 이런 좀 프라보블 같은 애들은 사실 확정 띄워놔도 되거든요. 웬만하면 나온다는 소리니까. 이거 퀘스천어블이 알겠는데, 아니 이거 뭐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고 페이지에 안 담겨가지고 이렇게 띄워놨어요. 어쨌든 지금 그냥 다 걸려있고, 이 경기를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포인트가, 이거 샌안토니오 공식적으로는 홈으로 이제 그거 하고 펼쳐지는 경기이긴 합니다. 멕시코 경기예요. 멕시코. 이거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 아닙니다. 원래 NBA가 코로나 전에 뭐 멕시코도 그렇고 이제 남미 쪽은 멕시코 쪽 기점으로 하고 뭐 해가지고 좀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좀 넓혀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그거 됐으니까, 위드 코로나 뭐 해가지고 됐으니까 다시 펼쳐지는 경기고, 그런 부분 간만에 펼쳐지니까 좀 설명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네. 기본적으로 멕시코, 샌안토니오, 마이애미가 이렇게 있으면은 둘 다 멕시코와의 거리 자체는 막 엄청 멀진 않아요. 거리적으로 샌안토니오는 멕시코 국경이랑 거의 맞닿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아마 거주민의 한 절반 이상이 멕시코계 사람들이 있고, 사실상 샌안토니오의 멕시코 중립 경기긴 합니다만 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애미 어쨌든 동부 쪽에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가지고 뭐 이렇게 날라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세난 같은 경우는 2019년인가도 한번 갔어요. 멕시코 시티에서 19년에 그때 피닉스랑 경기였나? 그때 세난이 이겼었고, 그땐 세난이 더 알드리지랑 뭐 드로잔 있었을 때, 뭐 피닉스에 폴 없었을 때 같은데, 그때 이제 세난이 더 잘했었으니까 뭐 세난이 이기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경기 지금 분석적으로 들어가면은 세난 같은 경우 상당히 희소식들이 많습니다. 야코퍼들, 콜린스 복귀 이슈 있어요. 이거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고, 세난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물론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랭포드랑 조시 리차드슨이 지금 어쨌든 랭포드도 GTD니까 조시 리차드까지 빠진 상황에서 랭포드까지 빠져버리면은 최근에 타일러 히로의 슛감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막기가 좀 빡셀 수도 있어요. 얘네 둘이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사이즈인데,
히로가 최근에 슛감이 엄청 좋은 그 기세를 만약에 오늘도 이어간다면은 세난이 화력전에서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농구 같은 경우 이제 리듬이 좀 중요하잖아요. 선수 개인적인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멕시코 경기라는 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히로가 못할 가능성도 최근에 페이스를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 사이드이기 때문에 혹시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세난 복귀자들도 있는 가운데 멕시코 사실상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세난을 먹고 있잖아요. 이민자들이 그런 부분 봤을 때도 세난 쪽에 확실하게 이점이 있는 상황에서 7.5라는 높은 핸디 저는 오히려 이게 한 4.5, 5.5였으면은 이거 강승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4.5, 5.5였으면 참 애매하잖아. 마이애미가 더군다나 최근 페이스가 좋지도 않아요. 물론 계속해서 이기고 있긴 합니다만 마이애미가 지금 무서운 점이 히로가 무서운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콜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마이애미를 되게 잘 불어줘. 오클전 그랬고요, 휴스턴전 그랬고요. 계속 마이애미는 뭐 홈도 아닌데 심지어 원정인데도 홈콜 마냥 받아가면서 거의 심판 때문에 이겼어. 두 번 다. 휴스턴전도 그렇고 오클전도 심판 때문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실력으로 이겼다기 보기에는 히로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심판이 밀어줘가지고 이긴 사이드.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 심판이 밀어주면 좀 세난이 히로가 터져가면 어렵게 갈 수는 있는데 설마 멕시코에서 하는데 심판이 밀어줄까 싶은 경기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핸디가 좀 적었으면은 이거 세난이 되게 좋아 보인다 했을 것 같은데 7.5라는 이게 높은 핸디 값을 줘가지고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오히려 핸디가 작아야지 이제 오즈들이 보는 시점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세난이 역배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딱 아무리 봐도 저는 세난 프렌이거든요. 이거 퍼들도 복귀하고 콜린스도 나오는데 랭포드도 어쨌든 GTD고 멕시코 사실상 샌안토니오 홈이고 7.5라는 좀 높은 핸디를 줘가지고 솔직히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세난 프렌 볼게요. 왜 이렇게 높게 줬지 이거를? 진짜 안 갈 수가 없게 줬어 이거는. 이건 진짜 베터로서 안 물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7.5는 선을 많이 넘은 핸디캡이어가지고 뭐 버틀러가 나올 것 같고 뭐 히로도 나올 것 같고 뭐 오늘 올라디포도 복귀하는 그림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준점이 일단 너무 높다. 넘어가겠습니다. 저거는 진짜 안 물 수가 없다. 안 물 수가 없어. 대놓고 깝니다 저거는. 안 물 수가 없어요 진짜. 배터의 심장을 건드렸어 저 경기가. 4.5, 5.5 줬어도 갔을 건데 7.5는 저는 그렇고. 클리블랜드 대 댈러스. 기본적으로 일단 댈러스가 오늘 포틀랜드와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백투백이죠. 백투백인데다 동부 원정으로 날아가요. 댈러스는 서부팀이고 클리블랜드는 동부팀입니다. 직전 두 팀의 맞대결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댈러스가 사실 아무것도 못했죠. 3점이 잘 들어갔습니다만 모블리 알렌의 높은 높이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백투백인데다가 동부 원정까지 날아가고 여전히 막시 클레버 빠져있는 상황에서 조시 그린도 지금 GTD에 떠있고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성상 안 좋아요. 댈러스가 클리블랜드가 크게 4.5 마인까지 보고요. 대신 언오버는 패스. 상성상 좋을 수가 없어요. 골밑은 또 우드기 때문에 모블리나 알렌한테 좀 털리지 않을까 싶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둘 다 백투백이잖아요. 클블도 백투백이거든요. 오늘 인디애나랑 홈 경기가 있었고 어쨌든 홈 백투백이라는 점은 좀 그나마 낮긴 한데 어쨌든 슛감 자체가 클블 애들 좋지가 않다라는 것들 뭐 갈란드도 그렇고 좋지가 않고 댈러스는 슛감이 괜찮아요. 계속 직전 경기 클블 상대로 100점도 못 뽑았던 거는 페인트 존 진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고 3점 야투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라 클블이 최근에 제가 크게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즈긴 합니다만 지금 댈러스가 상성상 사실 잡기엔 좀 힘들어 보인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둘 다 백투백인데 체력 관리는 댈러스가 잘 됐어요. 댈러스는 오늘 포틀랜드랑 가비지가 났기 때문에 30분 이상 뛰는 선수가 거의 없죠. 우드가 딱 30분 뛰고 돈치치도 20분 후반대 이렇게 뛰는데 클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접전 끝에 4쿼터에 그냥 막 대역전승을 해냈잖아. 인디애나전에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40분 가까이 30분 중반 후반 막 이렇게 뛰었어요. 이런 점 말고는 클블이 낫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체력적인 이슈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은 사이즈인 것 같다. 네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틀랜드가 오늘 댈러스 상대로 원정 백투백이잖아요. 경기를 벌였잖아, 댈러스전. 그럼 이건 가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릴라드나 앰퍼니 사이먼스가 30분도 안 뛰었어. 그냥 벌어지자마자 바로 포기했어, 포틀랜드가. 거의 벌어지는 순간 그냥 백투백인데 바로 버리자. 그 감독의 판단이, 물론 오늘 포틀랜드 프렌을 찍은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망스럽고 저 새끼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로서 지켜봤을 때는 당연히 잘한 선택이에요.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휴스턴전만 봤을 때는. 왜냐면 어쨌든 관리가 됐고 어려운 일정에 선수들 부담을 덜었고요. 뭐 이런 점 봤을 때, 특히나 앰퍼니 사이먼스 출전 시간도 최근에 많이 가져가고 있었고 백투백이기 때문에 어려운 또 그 환경이었는데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줬다는 점에서 휴스턴이 최근 페이스가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승 자체는 해줄 걸로 보이고, 다만 핸디캡은 패스할게요. 물론 4.5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휴스턴이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프렌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만만치 않거든요. 분명히 이런 좀 봤을 때 결국에 이거 백코트의 화력 싸움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얘네 둘도 잘해주고 있고 오늘 한번 주춤했잖아, 앰퍼니 사이먼스가. 이런 점 때문에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한 점 차 승부나 뭐 2점 차, 3점 차까지도, 4점 차도 나올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반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텔은 마인이야. 이거 홈 기준점. 휴스턴이 프레이잖아. 홈 기준점. 그렇게 적은 거 그렇게. 포텔이 마인입니다. 어쨌든 일반승만 볼게요. 일반승만. 뭐 초안이기 때문에 내일 사이즈 한번 더 보도록 하고, 미러키 대 유타 재즈. 일단은 뭐 섹스턴 빠져있는 유타고, 미러키 같은 경우 미들턴이 직전 경기 멤피스 전에 진짜 못했어요. 진짜 못했는데 도발도 심했었기 때문에 뭐 멘탈 관리 차원인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있고, 대신 주로 할러데이가 복귀 예정입니다. 유타 같은 경우 뉴올리언스, 최근에 뭐 서부 1위까지 찍었던 뉴올리언스 상대로 연전에서 무려 연승을 따냈죠. 상당히 홈에서의 기세가 좋고, 역시 콜리가 복귀한 이후에 사실 콜리도 한물 갔어요, 여러분들. 한물 갔어. 근데 왜 콜리가 나왔을 때 유타가 잘하냐? 한물 갔는데 안 간 것처럼 상대가 뛰어줘서 그래요. 얘는 슛을 던지면 튄 거. 근데 콜리를 막으려고 선수들이 다른 애들을 노마크로 냅둬. 콜리는 그냥 패스를 줘요. 근데 노마크니까 던지니까 들어가는 거야. 본인 슛은 다 튕기는데 중요할 때 꼭 쟤 콜리지, 쟤 콜리야, 막아야 돼 가는데, 어차피 콜리는 슛도 안 들어가고 지 안 던지는데 옆에 주니까 오픈 나고, 그냥 마카넨 같은 애들이 직전 경기도 그랬죠. 그래서 콜리가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이게 뽀록 내거나 선수들이 이제 콜리 마크 적당히 해주면은 뭐 유타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콜리가 팀에 지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양 팀의 높이가 둘 다 높아요. 미러키도 뭐 바비 포르티스를 포함해가지고 쿤보, 로페즈, 프론트 코트진에서의 높이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어쨌든 유타가 원정에서 안 좋죠. 홈 극강의 원정에서 안 좋은데 동부 그리고 미러키 원정, 프론트 코트진의 싸움에서도 당연히 쿤보를 넘을 수 없고, 브룩 로페즈도 마찬가지고 미러키가 잡는다고 보고요. 핸디캡은 5.5라서 패스를 때리고, 뭐 일반승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바 언더 봅니다. 언어바는 언더. 일단 주루가 복귀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유타의 백코트진이 야투적으로 상당히 기복이 심한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미러키도 최근에 슛감이 안 좋아요. 선수들이 슛감이 안 좋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치들끼리 싸우다가 뭐 포르티스, 로페즈, 쿤보 대 이제 뭐 마카넨, 밴더빌트, 뭐 올리닉 뭐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등치들끼리 싸운 끝에 뭐 미러키가 잡지 않을까. 벤치 자체는 최근의 흐름 유타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핸드를 패스하는 거예요. 벤치 싸움은 유타가 제가 볼 때는 한 수 위인 그림이거든요.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즘 워라도 안 좋고 미러키 벤치가 영 시원찮아가지고, 유타 요즘 니켈 알렉산더 워커나 워낙 잘하는 애들 많죠. 벤치 쪽에 뭐 말릭 비즐리도
미네소타에서 그렇게 못하더니 유타 오니까 날아다니고 그런 사이즈라 뭐 일반승 저득점 요 정도만 봅니다. 오클 대 멤피스. 일단은 뭐 오클라호마가 백투백입니다. 백투백 경기고 오늘 백투백 팀들이 되게 많네. 그죠? 어쨌든 오늘 경기도 상당히 좀 접전 끝에 패배를 했어요. 미네소타한테 미네가 자멸하는 듯 했지만 결국 이제 미네가 이겼죠. 참 미네소타는 신기해. 어쨌든 그런 사이즈고 뭐 돌트, 베이즐리 그리고 윌리엄스 이렇게 GTD에 떠 있는데 돌트 빠진다면은 이건 뭐 멤피스가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카가 날아다니고 있지만 최고의 디펜더 딜런 브룩스가 그래도 잘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백투백이라는 점까지 스가 같은 경우가 이제 백투백 경기나 체력적으로 힘들 때 야투 효율이 급감하는 경향이 조금 이번 시즌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체력 좀 지쳤을 때 그럴 때 한번 빼주고 이랬었는데 오늘도 백투백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 멤피스는 지금 상당히 강해요. 데스맨드 웬이 빠져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 부상자들 초반에 있었던 부상자들이 다 돌아오면서 지난 시즌에 그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바탕으로 했던 농구가 살아나고 있다. 뭐 거의 모든 선수들이 출전 시간을 막 두루두루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쌩쌩한 거예요. 지치질 않아. 그냥 뭐 내내 뛰는 거야. 이렇게 박살나가지고 뭐 1쿼터부터 가비지 게임인데도 그냥 진짜 뭐 문드로 뼈까지 그냥 부수고 있어. 140점이나 놓고 있어요. 그만큼 체력이 선수들이 많고 에너지 레벨이 뛰어나다. 어렵다고 봅니다. 좀 높긴 하네. 7.5는 근데 높긴 한데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멤피스를 막을 팀은 제가 볼 때 몇 팀 없어요. 일반승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배당도 1.2 정도면은 공짜 치곤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일곱 번째 피닉스 대 뉴올리언스. 오늘 마지막 일단 3.5를 받았고 229.5를 받았는데 에이튼 빠져있고 크라우더 뭐 트레이드 해야 되고 캠 존슨 트레이드 이슈 있고 캐메런 페인 빠져있고 잉그램 빠져있고 알바라도 GTD. 그러니까 피닉스 같은 경우 직전 클리퍼스전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올리언스는 알바라도가 최근에 들락날락하고 있고 그 라인업은 뭐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림인데 지금 피닉스의 프론트 코트진을 봤을 때 뭐 에이튼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이거 자이언을 아예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자이언을 뭐 크레이 비욘보 브리지스로 못 막아요. 이건 못 막는 사이즈고 결국에 자이언과 그리고 브리지스 부커의 싸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직전 경기 폴이 조금 살아나는 어쨌든 느낌이 있었고 뭐 부커나 브리지스도 한 번 이제 휴스턴전이었나? 진짜 멘트를 뜯고 외행 내행까지 뜯고 그냥 바닥을 찍고 나서 좀 최근에 직전 경기 클리퍼스전에는 좀 나쁘지 않았죠. 이런 그림이라 기본적으로 다득점이 기준점이 높긴 합니다만 이 두 팀이 이번 시즌 맞대결 한번 어느 막 기준점을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 모르겠는데 3번 붙어가지고 한번 150점 넘겼고 한번 140 넘겼고 한번 135점이거든요. 제일 낮았을 때가 135점이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언더가 뜰 때가 되긴 했거든요. 뜰 때가 됐는데 이건 근데 사이즈 자체가 언더가 좀 가기가 언더를 가려면 피닉스가 진짜 못 넣어야 돼요. 뉴올리언스는 최근에 투머삼이나 맥컬럼도 야투가 조금 직전 유타 경기에 어쨌든 패배하긴 했으면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고 자이언이 어쨌든 계속해서 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피닉스가 내리꽂지 않는 이상은 다득점으로 갈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피닉스가 어쨌든 뉴올리언스 상대로 지금 올 시즌에 상당히 어렵죠. 3번 만나가지고 초반에 한 번 이기고 이번에 그 12월 달에 있었던 연전에서 내리졌잖아요. 그 완전 재이기 전에 2번 다 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홈에서는 분명 힘을 좀 내야 되긴 해요. 그런 점 봤을 때 야투가 설사 내리꼽지는 않을 것 같고
오늘은 부커도 있는 가운데 조금 폴도 어쨌든 좀 기어를 올리고 있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스피니스의 공격적인 부분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다득점. 그리고 듀얼 스프램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바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해요. 또 홈이고 공격적으로 좀 살아나는 부분에 있어서 듀얼이 원정에서 최근에 흐름이 좀 꺾인 부분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이렇게 뉴프로 봅니다. 뉴프로. 왜 100개를 후원하셨지? 50개인데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